네, 2022년 광문고 1학년 기출문제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항을 다 집어넣은 건 아니고 주요 문항들만 집어넣긴 했는데 주요 문항들이 좀 많이 있어서 1시간 정도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 주요 문항 풀이를 할 때 한 4문제, 5문제 정도만 이제 집어넣고 마는데 작년 시험이 많이 어려웠어가지고 11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총 22문제였는데 절반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11문제가 다 이제 생각을 조금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거고,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한 3-4문제만 어렵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문제들에서 문제들을 빨리 풀게 되면서 시간을 스킵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서 막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작년 기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웠다. 그리고 농도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농도를 또 내분점으로 표현하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뒤에 있는 문제들도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우선은 교육과정 외에 있는 문제는 없었지만, 또 이제 킬러급의 문제는 없었지만 중킬러급의 문제가 거의 10문제가 빡 나와버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우선은 앞에 11번까지 가 방금 얘기했던 그 11문제를 쭉 뺀 거고요. 그 뒤에 11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12번에 쭉 표현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농도가 A%인 소금물 300g과 농도가 B%인 소금물 700g을 섞었더니 농도가 X%인 소금물이 등장을 했다. 그랬을 때 이 X라는 거를 A, B의 몇 대 몇 내분점으로 표현할 수 있겠냐 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뜻도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여튼 말뜻은 이 X를 A, B의 내분점으로 표현하자. A, B의 몇 대 몇 내분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냐 라는 거. 그러니까 A가 P, B가 Q, X가 R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R은 선분 PQ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이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소금물 2개를 섞자요. 소금물 2개를 섞어보자. 잠깐만요. 섞을 건데 이제 기본적인 공식은 요거죠.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라는 게 이제 농도 공식이 되는 건데, 소금물 2개를 섞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금물 2개를 섞게 되면은 소금물끼리 더해지게 될 거고 소금끼리 더해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총 300g이랑 700g을 섞게 된 거니까 그 X라는 이 친구의 전체 소금물의 양은 1000이 될 건데, 소금의 양은 얼마가 되겠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농도가 A%인 소금물 3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이 양 하는 거죠, 그냥.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인 건데, 이쪽으로 좌변으로 소금물이랑 100을 넘겨주게 되면은 요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이 등장을 할 거고, 소금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 나누기 100입니다. 농도 곱하기 소금물 나누기 100 곱하기 100분의 1만큼 하게 되면 소금의 양이 등장을 하게 될 거여서 이 농도는 A, 소금물은 300g, 여기다가 100분의 1만큼을 곱해주게 되면은 결국에 소금의 양은 3A만큼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A그릇, 이 농도가 A%인 소금물 300g은 소금이 3Ag만큼 있던 거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B그릇에 있는 게 B%가 700g 있는 거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소금의 양이 7B만큼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둘을 더해주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 총 소금물의 양은 100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을 구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X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둘을 섞었을 때 농도가 지금 X인 건데, 섞었을 때 X는 1000분의 소금의 양 3A 더하기 7B만큼 들어오게 될 거고, 곱하기 100만큼 처리해주면 되겠다. 요만큼 약분이 되면서 분모에 10이 남게 될 거고, 결국에 여기 10분의 3A 더하기 7B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다 이제 의미부여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요 X라는 거는 A랑 B의 7대3 내분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PQ를 7대3으로 내분하는 게 되는 거여서 이제 N분의 M을 구하자. 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구해놓고 1번이라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서 N분의 M인 거니까 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려웠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농도를 안 낼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13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13번. 그러니까 문제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편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3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있는 AC는 BC. 아래 그린 것 같죠? 접배평면 위에 두 점 A, B. 와, 이 삼면 위에 있는 점 C가 AC는 BC를 만족시킨다. 그리고 AC는 BC라는 게 이제 뭘 의미하고 있나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C는 A, 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 이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AC는 BC라는 게 뒤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이렇게 그림이 있었을 때 AC는 BC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요 AC는 BC라는 거는 결국에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를 알려주고 있는 정보인 거고, 그럼 AC는 BC가 됐을 때 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C에서 AB의 중점까지 한번 수선을 그어 봅시다. 그럼 요게 AC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죠.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랑 요 수직 이등분선은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서 요 C의 위치는 결국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 Q랑 P는 요 선분을 3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만큼이 3대1, 이만큼이 3대1. 결국에 요 안쪽에 있는 CPQ라는 삼각형과 CAB라는 삼각형은 뭐 3대4 닮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여기 G라는 게 무게중심이 되는 거여서 여기서도 뭐 2대1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다시 요 CP 대 PA가 요만큼이 3대1이었었는데 요만큼이 3대1이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3대1 이렇게 돼 있겠죠. 3대1. 근데 3을 가지고 여기가 무게중심이었다 보니까 3을 2대1로 쪼갤 수 있는 거여서 결국에 요만큼의 비율이 2대 1대1이라고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요만큼의 비율이 2대 1대1이 될 거란 얘기. 비율이 2대 1대1. 근데 이때 CQ의 길이가 2 루트 13이라고 했었다 보니까 이만큼에 해당되는 길이가 2 루트 13. 그럼 1은 루트 13, 루트 13이 될 거고, 결국 C에서부터 여기 중점을 내가 M이라고 했을 때 CM의 길이를 구해보면은 CM의 길이는 2, 1, 1인 거니까 총 4만큼 차지하게 돼서 4 루트 13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는 4 루트 13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를 구하자는 건데, 이 A, B라는 거는 C의 좌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C의 좌표인 A, B를 구해봐야 됩니다. 근데 A, B를 구할 때 맨 처음에 막 CA는 CB라고 해가지고 얘랑 얘랑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얘랑 얘랑의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문제를 막 풀고 있게 되면은 답이 내일 나와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수직 이등분선 한번 떠올려주면 좋고, 그리고 막 2대1 이런 것들 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가 4 루트 13이 되겠구나 를 안 상태에서 여기서 답 내는 것도 좀 빡세긴 한데, 그럼 CM의 길이가 4 루트 13이었을 때 C의 좌표를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우선은 A랑 B의 좌표가 주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중점의 좌표인 요 M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M의 좌표가 마이너스 4,6이 나오죠. 마이너스 4,6. 그럼 M의 좌표를 알고 있어. 그 다음 CM의 길이를 알고 있어.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CM을 쭉 연결할게요. 여기가 C고 여기가 M이야. 근데 M의 좌표가 마이너스 4,6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CM의 길이가 4 루트 13인 걸 알고 있습니다. 4 루트 13. 그러면은 M이랑 4 루트 13을 이용해서 이 C를 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럼 C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쪼개봐야 돼요. 쪼개본 다음에 직각으로 쪼갠 거예요. 직각으로 쪼갠 다음에 지금 사용할 성질은 뒤에도 한 문제가 등장을 할 거예요. 한 변과 기울기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나머지 변의 길이들을 다 구할 수가 있다. 이 삼각형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 변과 기울기가 주어지게 되면은 나머지 변의 길이들을 다 구할 수가 있다. 이 세모의 모든 변의 길이들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만큼의 길이, 한 변이라는 게 요 빗변의 길이가 될 거고 지금은. 그 다음에 기울기, 요 직선의 기울기가 뭔지만 알면 되는데 요 직선의 기울기는 아까 선분 AB의 기울기가 2분의 3이다 보니까, 그쵸? 이 기울기가 이게 2분의 3이잖아? 2분의 3이다 보니까 여기에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요 길이가, 길이 B가 3대 2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요만큼의 비율이 3대 2대 직각이니까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루트 13 되면서 이 세 변의 길이의 B가 3대 2대 루트 13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이 길이 B들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울기라는 게 이제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인 건데 이게 3대 2대 루트 13이 될 거다. 근데 실제 길이가 이 빗변의 길이는 4 루트 13이었더니 4 루트 13이었으니까 다 이제 4배를 하게 되면은 실제 빗변의 길이는 12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 높이는 8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실제 밑변은 12였었고 실제 높이는 8입니다. 그래서 M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저 C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12만큼 위로 8만큼 올라갔다고 봐주면 되고 빼기 16,14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랑 B를 구할 수가 있겠다 라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막 무게중심, 뭐 1대3 내분점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데 막 내분점의 좌표를 진짜 구한 다음에 그 무게중심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그래가지고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고 있고 좌표를 구한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고 있고 이러면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답이 내일 나오고 요 길이를 줬다고 해서 무조건 이 길이를 이용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요 길이를 줬을 때 내가 M의 좌표를 알고 있다 보니까 굳이 G를 구한 다음에 G에서부터 2루트 13 이러는 게 아니라 M을 구한 다음에 M에서부터 4 루트 13이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도 요 한 변과 기울기가 주어지면은 삼각형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나머지 변의 길이들을 다 구할 수 있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답을 한번 내봤습니다. 오케이. 이게 좀 이따 20번에서도 비슷한 걸 한번 할 건데 우선은 요 한 변과 기울기 나머지 변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오케이, 14번. 우선 난이도를 지금 체크한 것들이 뭐 중, 중상, 상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상 문제는 틀리라고 낸 거예요. 틀리라고. 1등급도 틀렸을 문제. 그다음 중상은 맞추면 1등급, 맞추면 2등급 정도인 거고 뭐 중 정도는 뭐 맞추면 3등급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14번도 뭐 중이랑 중상의 경계에 있는 문제인 것 같아. 많이 어렵고 이것도 그래프를 많이 그려본 사람들이 잘 풀게 될 거다. 14번에 뭐 그림과 같이 3,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이 2차 함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나는데 저 POQ가 90도가 될 때 넓이를 구하자. POQ가 90도가 될 때 삼각형 POQ의 넓이를 S라고 하고 30이 S를 구하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4,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지금 주어진 거니까 이 4,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 Y는 mx 더하기 4 마이너스 3 뭐야 3, 마이너스 4였습니다. x 빼기 3 마이너스 4 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고 얘랑 뭐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넓이를 구하려면 교점들이 필요가 하지 않겠냐. 그래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립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또 연립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또 해서 요 기울기가 수직인 걸로 의미부여 한번 해주면은 답이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연립 한번 때리겠습니다. 그럼 2x제곱은 전개 그냥 할게요. mx 빼기 3m 빼기 4가 될 거고 좌변으로 다 넘기시면 2x제곱 빼기 mx 더하기 3m 더하기 4는 0이다. 그런데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하는 거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었었으니까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되겠죠. 이 p의 좌표를 알파, 뭐, q의 좌표를 베타, 뭐라고 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뭘 활용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 다음 활용을 할 거는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을 할 겁니다.
요 OP랑 OQ랑 지금 수직이 되고 있는 거니까 OP의 기울기를 한번 표현을 해보고, 어이구야. OP의 기울기를 표현을 하고 OQ의 기울기를 표현을 해서 요 OP랑 OQ의 기울기가 수직이다.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P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X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Y좌표가 필요한 거고, 이제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파, 2 알파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파, 2 알파 제곱. 이것도 베타, 2 베타 제곱이라고 좌표를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울기. 그럼 OP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게 되면은 알파분의 2 알파 제곱인 거니까 2 알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OQ의 기울기를 구해보게 되면 OQ의 기울기는 2 베타가 될 거니까 이 둘을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뭐 이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꼭 요 2알파 2x 제곱 쪽에 대입을 해가지고 얘를 알파, 2알파 제곱이라고 해야 되냐, 저 알파를 가지고 요쪽에 대입해서 알파, 뭐 m 알파 빼기 3 빼기 4라고 하면 안 되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할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x분의 y좌표를 하고 싶은 거예요. x좌표분의 y좌표를 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얘분의 얘를 하는 게 편하지. 만약에 베타, m 베타 빼기 3 빼기 4 베타분의 m 베타 빼기 3 빼기 4를 하고 있으면은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요. 복잡해지다 보니까 선택을 한번 하는 거지. 여기 알파를 대입할지 여기 알파를 대입할지 위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고, 결국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는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를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 건데, 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는 다시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었다 보니까 두 근의 곱을 한번 때려주면은 2분의 3m 더하기 4가 나오겠죠. 자, 알파 곱하기 4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었는데 얘가 2분의 3m 더하기 4가 되면서 요 m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푸시면은 m 값이 등장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m 값을 구해보면은 m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등장을 하게 돼요. 풀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등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거는 이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하자였으니까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막 알파라고 잡았던 이유는, 우리가 연립을 했던 이유는 이 OPQ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교점의 좌표가 필요했었고, 교점의 좌표를 지금 구하는 과정이었다. 근데 알파 베타를 구하려고 했었을 때 한 번에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을 해서 뭐 어찌어찌 지금 m 값을 구하게 된 거고, 그럼 아까 하려고 했던 거 쭉 하는 거죠. m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서 교점을 찾으러 가야죠. 그럼 m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한 식은 2x제곱 더하기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3 내면은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4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고 두 배 때립시다. 그럼 4x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은 0이 되면서 이제 x값이 마이너스 1 한 개랑 4분의 1 한 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p의 좌표는 마이너스 1,2였던 거고, 그때 q의 좌표는 4분의 1, 2배의 16분의 1인 거니까 8분의 1 이렇게 돼 있을 거다. 그럼 총 p랑 q의 좌표를 다 구하게 된 거고, 마지막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건데,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물론 직각이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P5를 밑변으로 봐. 그럼 이제 길이가 루트 5가 될 거고, PQ를 높이로 보게 되면은 높이가 4분의 루트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OP 곱하기 OQ를 해서 2분의 1 곱하기 OP 곱하기 OQ, 답은 4번. 잠깐만, 답이 4번이 맞나? 잠시만요. 그쵸. 4번이죠. 그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각이다 보니까 밑변을 OP로, 높이를 OQ로 봐서 넓이를 구해도 괜찮고, 아니면 뭐 이제 신발끈 공식 이용해도 괜찮죠. 신발끈 정리 이용해주면은 이제 한 개가 원점이다 보니까 x좌표, y좌표 곱한 거 빼기 y좌표, x좌표 곱한 거 에다가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배를 때려주게 되면은 넓이가 4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넓이는, 미안해요. 32S가 4번이 등장하는 거지. 넓이는
32분의 10이 나와주면 되겠죠. 32분의 10. 넓이는 32분의 10이 나온다. 신발끈 한번 쓸게요. S 구할 때 여기 2분의 1에다가 절대값 요거 x좌표의 차이 마이너스 8분의 1 빼기 x좌표의 차이가 아니에요. x좌표랑 y좌표랑 곱한 거 마이너스 8분의 1 y좌표랑 x좌표랑 곱한 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5 얘까지 곱하면은 마이너스 16분의 5 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니까 얘는 16분의 5 여기 32배를 때리면은 답은 10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14번도 만만치 않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제 구해야 되는 것들을 잘 본 다음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길을 잃지 않았었을 것 같고 그래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 좌표가 필요했었다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셨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 갑시다. 15번은 쉽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풀어봤을 문제여서 잘해주면 되고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그림을 같이 그려가면서 접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게 되면은 처음에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두 개가 이 점에서 만나고 있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자가 아니라 요 PQ는 EPR이라는 걸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PQ는 EPR. 근데 P에서부터 아까 기울기 마이너스 2인 놈까지 수선해발 떨군 게 지금 Q인 거고 여기까지 떨군 게 R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떨군 거에 2배를 때린 게 여기까지 떨군 거 이런 데 있으면 되나? R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PQ가 이쪽까지 떨군 게 지금 Q였었는데 이 PQ의 길이가 이게 R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게 P구나. PQ의 길이가 PR의 길이에 요만큼이 R이 될 거예요. PR의 길이의 2배다. 요게 1대2 뭐 이런 식이 성립하고 있는 거고 얘를 가지고 쭉 연결을 해보게 되면은 각의 이등분선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쪽에 조금 더 붙어있는 이런 직선이 등장을 하게 될 거다. 또 마찬가지로 이게 P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Q랑 PR이 또 이제 2대1 이런 게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PQ라고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또 R이라고 해서 요만큼의 길이에 2배 한 게 요 PQ의 길이가 된다. P는 또 이쪽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얘랑이 요 직선, 요 기울기 2분의 1짜리인 직선에 대해 대칭이 되면서 이렇게 요 PQ는 EPR을 만족하는 두 개의 직선이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얘는 요 각이 될 거고 뭐 요 각이긴 할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물론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한번 해보긴 할까요?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은 각의 이등분선 방정식 구할 때랑 똑같이 그냥 이 P를 가지고 x, y라고 준 다음에 P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를 D1이라고 하시고 P에서부터 요까지의 거리를 D2라고 했을 때 D1은 ED2 쫙 정리하게 되면은 직선 두 개가 등장을 하는 거고 요거는 했다고 칠게요. 그냥 했다고 치면은 이게 직선 두 개가 미안합니다. 직선 두 개가 약간 실수했다가 직선 두 개가 이렇게 나온대요. 한 개가 y는 마이너스 5분의 3 이랑 한 개가 4x 마이너스 3y 빼기 1은 0이랑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 D1은 ED2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 y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게 얘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림상 딱 예쁘게 잘 그려놓으니까 얘가 y는 마이너스 5분의 3인 것 같고 요게 이제 기울기 3분의 4짜리인 요 위에 있는 친구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건데 우선 기억에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냐 이게 두 개의 직선이라는 게 각의 이등분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있는 두 개의 직선인 요 흰색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두 개는 수직이죠.
일단 니은에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두 직선이냐?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두 직선이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직선이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 근데 이거는 내가 직접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많이 구해봤던 사람들은 그거는 PQ는 PR을 만족하는 거였었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직선이 등장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귿 점 P가 나타내는 두 직선은 점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3에서 만나냐? 요 빨간 두 개의 직선이 요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요 교점의 좌표가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3이냐? 라고 하면은 연립을 실제로 해보시면은 요 5분의 1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기억이랑 니은이 될 거다. 결국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요 조건에 해당되는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갔으면은 이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각의 이등분선이 아니죠. 요 PQ는 EPR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실제로 구하지 않고도 그냥 기억, 니은, 디귿이 너무 당연하게 거짓이 되면서 실제로 구하지 않고도 답을 내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디귿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빨간색 두 개의 직선이 만나고 있는 교점은 요 흰색 두 직선이 만나고 있는 교점과 똑같을 거다 보니까 굳이 빨간색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연립을 하지 않더라도 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의 이등분선 문제가 약간 바보처럼 문제가 풀릴 때가 좀 꽤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방정식을 찾으러 다니지 말고 이게 개수가 똑같다 보니까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 건데 이 개수가 달라지게 되면은 계산이 좀 많아지게 될 거거든요. 얘는 거리 구할 때 분모에 둘 다 루트 5가 박혀 있다 보니까 뭐 계산 정도, 이 정도 계산이야 뭐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개수가 조금 틀어져 가지고 몇 배를 하고 또 제곱을 하고 해야 되다 보게 되면은 계산이 귀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한번 내가 해결을 해볼 수 있는지 평소에 그림을 많이 그려보면 좋을 것 같다. 네, 3번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객관식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서술형 더 어렵습니다. 한번 쭉 해보자. 서술형 1번에 서술형이 또 6번까지 있어가지고 아니죠. 7번까지 있죠. 7번 맞나요? 예, 7번까지 해봅시다. 우선 16번에 fx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9가 되도록 하자. 함수로 잘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이걸 자꾸 부등식으로만 이해를 해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 있으면 답을 낼 수가 없는 거고, 우선 처음에 절대값 fx라는 게 있다 보니까 f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가 언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죠. fx를 인수분해를 한번 때려보면은 요거는 x 더하기 4에 x 빼기 2가 될 거니까 이 y인 fx 그래프는 x축과 마이너스 4랑 2에서 만나고 있을 거다. 요게 y는 fx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좌변은 3분의 fx 빼기 fx가 될 거고,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좌변은 마이너스 3분의 fx 마이너스 fx가 될 거다. 그리고 fx라는 게 요 좌변에 있는 그래프라는 게 x값의 범위에 따라 지금 그래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좌변을 그냥 내가 gx라고 잠깐 치환을 해서 g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y는 gx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mx 빼기 2 0을 지나는 직선이랑 사이의 관계를 관찰해 보려고 하는 건데, 다시 gx를 한번 써보면은 이 gx라는 거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그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가 언젠가를 보게 되면은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보라는 거는 요때죠. 요때 요거는 x의 범위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요때거나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다. 요 범위 안에서는 fx가 양수란 얘기인 거야. fx가 양수면은 3분의 fx 빼기 fx가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fx가 될 건데, 요때 정의역은 x값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나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될 거다. 반대로 fx가 음수일 때가 언제냐를 보게 되면은 음수일 때, 요 밑에 있을 때죠. 이때. 그럼 fx가 음수일 때가 언젠가를 보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4부터
2 사이에 있을 때 x의 범위가. 그럼 fx가 음수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fx가 되겠죠. 뒤에 있는 빼기 fx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 fx가 될 거고, 요런 정의역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y는 m, x 빼기 2의 그래프랑 왔다 갔다만 잘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gx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gx 그래프. 그럼 gx 그래프를 그릴 때 이 gx의 그래프라는 거는 얘는 fx의 그래프를 기반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fx가 아까 x축이랑 마이너스 4랑 2에서 만나고 있는 거였는데 이 fx에다가 앞에 그냥 3분의 2배만 한 거, 앞에 마이너스 3분의 4배만 한 거 인 그래프가 되면서,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만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죠. 최고차항 개수 앞에 곱해져 있는 거. 그럼 원래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이었어서 아래로 볼록이었었는데 앞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배를 하면은 그래프가 뒤집혀지게 될 거고, 둘 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마이너스 4랑 2를 좀 띄울까? 여기 2를 지나고 있는 그래프가 될 거다. 근데 우리 앞에 이 최고차항 개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게 그래프가 뾰족한 이차함수가 그려지게 되는 거여서 이 마이너스 4랑 2 사이에 있는 그래프가 조금 더 뾰족하게, 이게 아니었죠. 지워놓고 여기서 요런 게 2를 이쪽으로 당길게요. 그냥 너무 멀어지면은 오히려 안 보여서 여기를 2라고 한 다음에 요 사이가 뾰족한 그래프, 그다음 바깥쪽이 조금 더 완만한 그래프, 요런 이차함수가 그려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다. 요게 y는 gx의 그래프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y는 mx 빼기 2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요거 잠깐 hx라고 해볼까? 그만큼을 hx라고 생각해보면은 y는 h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게 될까? y는 hx, y는 mx 빼기 2 이런 그래프 그릴 때는 항상 정점을 먼저 체크를 잘 해줘야 되는 거고, 요 직선은 m 값에 관계없이 2,0을 무조건 지나고 있는 직선이 되면서 얘를 지나는 직선이 될 거다. 근데 문제에서 gx의 그래프가 hx보다 크거나 같은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에 정수가 9개가 있게 하자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이제 함수 입장에서는 y는 hx보다 위에 있는 부분에 정수가 9개 들어있게 해라라는 겁니다. 그럼 정수가 9개 들어있으려면은 이제 hx가 이런 식으로 우선 그려줘야 되는데,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건데, 요 사이에 지금 정수가 9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9개 셉시다. 그냥 마이너스 2부터 쭉 작아지는 양수가 되겠지. 마이너스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9개가 될 거여서, 마이너스 6은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마이너스 7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6이라는 거는 요런 데 마이너스 6이 있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7은 요런 데 마이너스 7이 있어주면 되겠다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럼 요거에 대해 의미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x에 마이너스 6을 넣었을 때, 요 위에 있는 그래프가 지금 gx인 건데 요게 g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6, g 마이너스 6 여기 밑에 있는 마이너스 6, h 마이너스 6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거꾸로 마이너스 7, g 마이너스 7이 있었을 때 이 g 마이너스 7은 h 마이너스 7보다는 밑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야. 다시 g 마이너스 6은 h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같아도 괜찮은 거죠. 6은 마이너스 6은 포함되는 거니까 같더라도. g-6은 h-6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그 다음에 g-7은 h-7보다, 직선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 얘는 같으면 안 됩니다. 같으면은 마이너스 7까지 정수가 포함이 돼 버리게 될 거야. 지금 부등식을 풀어서 이 부등식에서 m 값의 범위를 딱 구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g-6은 h-6보다 크다. 그럼 g-6을 구하려면은 g-6은 요쪽에 있는 점인 거니까,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거니까 g-6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f의 마이너스 6이 될 거다.
이 둘을 연립을 할 건데 이거 잠깐 이따 다시 한번 씁시다. 그럼 G의 마이너스 6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2 F의 마이너스 2인 거야. 미안해요. 마이너스 6인 거야.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럼 F의 마이너스 6이라는 거는 뭐 처음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6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6 집어넣어 보면은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8인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인 거니까 16이 될 거다. 16. 마이너스 32분의 마이너스 3분의 32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32가 될 거고, 이제 h-6 이라는 거는 h-6은 hx가 아까 요거였죠.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8m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8m. 얘가 마이너스 8m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범위. 그리고 여기 h-7, 이것도 마이너스 7 집어넣을 때 이 위에 있는 식에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7, g-7은 마이너스 3분의 2 f의 마이너스 7이 될 건데, 그럼 똑같이 f의 마이너스 7을 구해보시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9가 되면서 27이 된다. 3분의 27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또 h-7보다 작대. 그럼 h-7은 마이너스 7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9m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9m보다 작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미안해요. 얘가 마이너스 9m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랑 이제 m값 범위 잘 구해보게 되면은 여기서 m은 2보다 작다. 여기서 m은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범위가 등장한다고 하네요. 그 3분의 4, m2라는 요게 답이 됩니다. 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고. 광문이 항상 그거잖아요. 광문이 항상 그 서술형은 조금 쉽고 앞에 있는 단답형이 많이 어려웠어서 단답형 1번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단답형이 총 4개가 등장을 하게 될 건데 3점짜리로 4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가 제일 쉽냐? 이거는 뭐 다 어렵긴 합니다. 냈다 지금 문제를 못 풀게 되긴 했는데, 우선은 뭐 3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넘길 수 있는 것들을 넘겨가면서 뒤에는 서술형에서 점수를 조금 받고 가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 조금 더 쉽게 낼 수도 있는 거고, 여튼 이런 절대값들이 들어있었을 때 절대값이 있게 되면은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쪼개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서술형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2번 갑시다. 서술형 2번. 요거는 그래도 뭐 그나마 쉬운, 뭐 중 정도로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잘 풀면은 난이도가 한 중 정도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우선 그림과 같이 두 점 A, B에 대해서 선분 A, B를 10등분한 점을 각각 P1부터 P9까지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이 OP들 중에서 가장 길이가 짧은 거를 A, 긴 거를 B로 해서 그 둘의 합을 구하자가 지금 문제인 건데, B제곱 빼기 A제곱을 구하자가 문제인 건데, 그림을 딱 봤을 때 가장 짧아 보이는 거는 뭐 P3이긴 합니다. 실제로 P3이 최소긴 한 건데, 뭐 가장 길어 보이는 건 9가 될 거고, 그런 식으로 답을 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 어차피 단답형인 거니까 뭐 제일 짧아 보이는 게 3인 거여서 P3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때리면 답이 등장을 하는 거고, 이제 근거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우선 AB의 내분점들인 거죠. P1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1대9 내분점이 될 거고, P2는 2대8 내분점이 될 거고. 그러니까 평소에 내분점 공부를 할 때 너무 이제 내분점 공식에 때려박기보다는 작도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10등분점이라고 하게 되면 뭐 1대9 내분점, 2대8 내분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를 10등분을 한 다음에 한 칸 한 칸만큼의 P1, P2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조금 더 쓰기가 수월했을 수도 있다. 다시,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지금 가려고 했을 때 A랑 B랑은 지금 총 10칸만큼 차이가 나고 있는 건데, A에서 B로 갈 때
그만큼이 10칸인 거예요. 10칸. 10칸. 근데 10칸 갈 때 X좌표랑 Y좌표가 얼만큼 바뀌었나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A에서 B로 갈 때 X좌표가 더하기 40만큼 된 거고 Y좌표는 빼기 10만큼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10칸 갈 때. 그럼 A에서 내가 한 칸 오른쪽으로 간다 라고 하게 되면은 X좌표는 4 증가할 거고 Y좌표는 1 빠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을 때 A에서 오른쪽으로 4만큼 밑으로 1만큼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PK라는 좌표를 구하라고 했을 때 PK는 P1, P2, P3 뭐 일반적으로 PK가 있겠죠. 그럼 PK라는 좌표는 처음에 좀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에서 A 좌표가 마이너스 10이야, X 좌표가 오른쪽으로 4K만큼 갔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P1은 오른쪽으로 4 간 거, P2는 오른쪽으로 8 간 거, PK는 오른쪽으로 4K만큼 간 거. 마찬가지로 이제 PK의 Y좌표를 구해보게 되면은 처음에 스타트는 10인 상태에서 빼기 K만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K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4K, 10 빼기 4K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최소일 때를 구하자, 최대일 때를 구하자가 문제다 보니까 요 OPK의 길이를 구해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OPK의 길이를 구해보시면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을 해서 이게 마이너스 10 더하기 4K의 제곱 더하기 10 마이너스 K의 제곱 전개 쭉 하시면은 17K 제곱, 그 다음에 빼기 80 빼기 20 빼기 100K 더하기 100, 100, 200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OPK의 제곱에 지금 값들을 다 구해볼 수가 있다. OPK가 언제 최소냐? 이제 K에 1 넣었을 때가 최소인지 2 넣었을 때가 최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OPK, 요 식을 가지고 내가 잠깐 2차 함수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2차 함수 추계 방정식을 떠올려 봤을 때 추계 방정식이 K는 34분의 100일 때가 되겠죠. 2A분의 빈 거니까. 마이너스 2A분의 빈 거니까 34분의 100이 될 건데, 이 34분의 100이라는 거는 34분의 34의 3배가 100인 거잖아, 100이. 그럼 34분의 100이라는 거는 얘는 3보다 진짜 조금 작은 거. 3에서 34분의 2만큼을 뺀 거니까 2점 몇몇이긴 한 건데 거의 3에 근접한 2점 몇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9몇일 거예요, 2.9몇. 근데 K는 요게 될 수가 없는 거죠. K는 무조건 자연수여야 되다 보니까 1부터 9까지 있는 수여야 되다 보니까 요게 될 수는 없는 거고, 요 꼭지점이랑 가장 근처에 있는 놈이 최소가 된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게 여기 있는 꼭지점 바로 옆에 있는 3이 됩니다. 그럼 3 넣었을 때 요 함수값이 최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은 한 요쪽 4를 넣으면은 2보단 조금 더 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최소는 요 3일 때가 될 거고, 그럼 최대는 언제냐? 그럼 축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거니까 여기는 왼쪽은 1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1, 2, 3, 4, 5, 6, 7, 8, 9가 제일 위에 있는 게 될 거다. 그래서 최소값은 3일 때, K가 3일 때, 그쵸, K가 3일 때 최소, K가 3일 때가 최소가 될 거고 K가 9일 때가 최대가 될 거다. 근데 그때 K가 3일 때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를 A라고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A 제곱 한 번에 구합시다. 그냥 제곱돼 있으니까 요 식에다가 K에 3 집어넣게 되면은 A 제곱이 등장을 하는 거고, 3 집어넣으면은 요게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면서 미안해, 7의 제곱이 되면서 얘는 53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 K가 9일 때 이제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보면은 이제 B제곱은 9를 집어넣었으니까 26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26제곱 더하기 1일 제곱인 거여서 요게 677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 빼기 요거여서 624가 답이 되겠죠. 답은 624였어요. 나쁘지 않다, 문제가. 오케이. 잘 작도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3번으로 한번 갈게요. 서술형 3번. 서술형 3번은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너무 지저분해서 계산이 중간에 이게 맞나 본인의 의심을 많이 해봤을 수도 있고,
여튼 구하라고 하는 게 존나 많습니다. 지금 가나 다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A, B까지 다 구해야 되는 문제인 건데 그냥 해야 돼요. 해야 돼. 처음에 있는 걸 한번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ABC에 대해서 그때 뭐 ABC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또 그쪽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중점을 X축으로 올리고 잠깐 그림을 한번 잘 한번 그려볼게요. 이러면은 조금 정삼각형 나쁘지 않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ABC에 대해서 뭐 D를 가지고 원점으로 잡자. 근데 D가 BC의 중점이에요. 그래서 A가 여기 있는 거고 여기가 B인 거고 여기가 C인 거고 여기 2,0, 0,2루트 3 그 다음에 뭐 D, E, F라고 합니다. 삼각형 A, B, C의 중점을 CA의 중점이 E, CA의 중점이 E 그 다음에 A, B의 중점을 F라고 하겠대요. A, B의 중점을 F 그 다음 또 뭔가를 막 시키고 있는데 그 다음에 GHI는 선분 BD, DE, CE의 중점이다. GHI의 위치를 한번 표현해 보게 되면은 그 G라는 거는 BD의 중점, 얘의 중점을 G라고 한대요. G. 그 다음에 귀찮다. 자, I는 어디 있어야 돼? H 찾아야죠. H. DE의 중점이 H, DE의 중점, 얘의 중점이 H. 그 다음에 여기 CE의 중점이 I.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세 직선 AH AH 요거랑 EG 요거랑 FI 요거 아이고야 그림이 망했습니다. 이쪽으로 어떻게 생각해줘요? 여기가 중점이야. 그래서 FI가 지금 한 점에서 만나고 있다 를 보이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건데 요 점이 막 어떻게 내가 문제를 잘 이렇게 도형들을 잘 관찰했을 때 뭐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점도 아닌 거고 그냥 계산을 통해서 값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얘랑 지나고 있는 직선의 교점이 얘랑 만나고 있는 그 직선의 교점이 얘 위에도 있더라 라는 식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여서 그냥 세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다 구해보는 거고 다 구한 다음에 교점까지 실제로 구해서 연립을 통해서 구해서 답을 내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좌표들을 다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다 표현해서 이만큼이 아까 0,2루트 3 여기가 0,루트 3 요 i가 1,루트 3 여기가 2분의 3,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g가 마이너스 1,0 f가 마이너스 1,루트 3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한 다음에 쏘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표들을 다 구해가지고 그냥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연립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H 이것도 그냥 뭐 여기 D랑 E의 중점이다 보니까 H의 좌표는 2분의 1, 2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서 직선들 다 구했다고 그냥 생각을 할게요. 그럼 좌표들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다 구해보면은 여기서 가가 답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가 요 AH의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3 루트 3 x 더하기 2 루트 3 요게 가. 그 다음 나가 y는 2분의 루트 3 x 더하기 2분의 루트 3 다음 다가 y는 숫자도 이상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3 5분의 루트 3 x 더하기 5분의 4 루트 3 이 되면서 그 다음 뭐 기억 니은의 교점을 5라고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직선을 잘 한번 연립을 해봅시다. 연립을 해서
자리 x랑 y랑 잘 구해보게 되면은 그때의 교점이 7분의 3, a, b가 7분의 3, 7분의 5 루트 3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요걸 과연 시간 내로 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 구하자고 하는 거는 뭐 f의 마이너스 1, 요 AH라는 직선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고, 요 직선에다가 0 한번 집어넣어보고, 이 직선에 0 한번 집어넣어보자 라고 해서 뭐 저걸 구하는 게 문제인데,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집어넣어서 값을 내주면 되고, F의 0이라는 게, F의 마이너스 1은, F의 마이너스 1은 5 루트 3. G0은, 뭐 여기 GX였으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 H0은 5분의 4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방금 구한 얘 이상한 걸 다 곱하게 되면은 답이 49분의 270 나온다고 합니다. 49분의 270이 답이다. 이렇게.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너무 계산이 지저분해가지고 그 문제가 좀 의미도 없고 계산만 더럽고 그런 문제가 나왔었다. 이거는 사실 풀라고 냈다기보다 그냥 잘 피해서 나머지 문제들을 풀라고 하는 거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으로 갑시다. 요게 이제 난이도를 상이라고 배치하긴 했는데, 뭐 틀리라고 낸 것 같긴 한데, 뭐 잘 한번 이해해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앞에 있는 문제들보다 식은 조금 깔끔할 수가 있어서, 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19번에, 우선 뭐 A, B의 길이, B, C의 길이 이런 것들을 다 준 상태. 이런 그림을 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에서 저 D라는 게 선분 BC 중점이 D다. 선분 BC의 중점이 D다 라는 말 때문에 여기서 중선 정리를 한번 떠올려 보긴 해야 됩니다. 그럼 중선 정리. 그럼 중선 정리라는 게 요 AB의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2배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요 AC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X 빼고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12제곱 더하기 뭔 소리야 2루트 3의 제곱 12 더하기 X 제곱은 2배의 요 가운데 루트 7의 제곱 7 더하기 요 절반인 거니까 1이 되겠죠. 1 이렇게 되면서 이제 12 더하기 x제곱은 여기 16인 거니까 결국에 x는 2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럼 x가 2인 게 되면서 이 삼각형을 관찰해 봤을 때 삼각형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것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이등변이기도 하고, 이게 1대 1대 루트 3이 되면서 요만큼의 각이 120도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120도. 120도. 아니면 반절만 봤을 때 요만큼 60도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60도면은 이게 1대 2대 루트 3이 될 거니까 루트 3의 2배가 2루트 3이 되는 거고, 여튼 요만큼의 각이 60도가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2라는 거는 또 중점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지금. 2. 그쵸? 각 ACB의 이등분선, 각 ACB의 이등분선이 이 점과 만나고 있는 건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이등분선은 수직 이등분선이 되고, 2의 좌표는, 2의 위치는 뭐 중점이 되겠다. 뭐 수직인 것까지도 한번 구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저 점 P라는 점은 이제 요 A랑 D를 연결한 게 이것도 중선인 거고, C랑 E를 연결한 것도 중선이다 보니까 두 개의 중선의 교점인 무게중심이 돼 있을 거고, 무게중심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중선의 2대1 내분점이 된다 라는 것들 써볼 수가 있겠죠. 또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이제 S1, S2를 구하자기보다는 이놈들의 비율을 구하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비율만 구하면 되고, 여기서 그 무게중심, 중선의 2대1 내분점들을 잘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은 될 것 같다. 우선은 요만큼이 X였을 거가 60도인 거니까 요 길이가 1이 될 거고, 그쵸? 2대 1이니까 요 길이가 1인 상태에서 요 P2의 길이하고 PC의 길이는 3분의 1, 3분의 2만큼이 될 거다. 전체가 1인 거고 2대1 내분점이 될 거니까. 또 마찬가지로 요 AD의 길이가 루트 7인 상태에서
요 위에는 요만큼의 길이를 3분의 2 루트 7, 요만큼의 길이를 3분의 루트 7이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2대1이 될 거니까. 그래서 넓이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잠시만요. 그렇죠. 문제 또 이제 각 APE의 이등분선, 각 APE의 이등분선이 또 만나는 점을 가지고 R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니까 요만큼의 각이 또 이등분이고 요거의 맞곡지각, 요게 맞곡지각 이렇게 있게 돼서 요게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다. 그 상태에서 요만큼의 넓이랑 요만큼의 넓이, 저 위에 있는 게 S1, 아래에 있는 게 S2인 거고 S1 대 S2의 넓이 B를 구하자가 문제인 겁니다. 그럼 저 위에 있는 S1을 먼저 구할 때 쓰려고 하는 아이디어는 이 사이에 있는 PR의 길이를 지금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전체 요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에 요 내각의 이등분선, 그럼 밑변의 길이를 이게 3분의 1, 3분의 2 루트 7인 거니까 요 비율이 밑변의 B가 될 거고 요 밑변의 B가 1대 3분의 2 루트 7, 뭔 소리야? 1대 2 루트 7 만큼의 비율을 가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제 밑변의 B가 1대 2 루트 7이다 보니까 전체 넓이에 1 더하기 2 루트 7 분의 1만큼을 하게 되면은 요 작은 넓이가 등장을 하게 되겠다. 다시 S1을 구할 때 요 S1 이라는 거는 전체 넓이, 요 APE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삼각형 APE에다가 그 다음에 비율만큼을 곱해주겠다고 하는 거야. 밑변의 길이가 1 더하기 2 루트 7 분의 1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요만큼의 넓이에서 얘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럼 APE의 넓이를 구할 때도 어떻게 할 거냐면은 APE의 넓이를 구할 때 물론 요만큼이 지금 직각이다 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서 AP의 넓이를 또 구할 수 있긴 한 건데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요 위에 있는 넓이랑 아래에 있는 넓이 사이의 관계를 또 관찰해서 문제를 풀 거여서 요만큼의 각, 요 동그라미 두 개를 잠깐 세타라고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제가 세타면은 삼각형 APE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AB 사인 세타, 중3 때 배웠던 거 2분의 1 AB 사인 세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루트 7 곱하기 사인 세타 만큼이 이 AP의 넓이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1 더하기 2 루트 7분의 1만큼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2를 구할 때 아래 넓이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사인 세타로 한번 처리해 보면은 얘는 또 이제 PDC에다가 PDC의 비율을 처리하는 거죠. PDC의 루트 3대 루트 7대 이만큼이 지금 비율이 될 거여서 전체 넓이 루트 7 더하기 2분의 루트 2만큼 차지하고 있다. 이 S2도 아래에 있는 삼각형 PDC의 비율로 처리하는 겁니다. PDC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면 PDC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루트 7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루트 7 더하기 2분의 2만큼 차지하고 있다. 가 되면서 이제 S1 분의 S2를 구하면 답이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S1, S2의 비율을 볼 때 예분의 A를 하게 되면은 앞에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 루트 7 이 앞에 3개 곱한 거, 사인 세타 가지고 곱한 거가 요만큼이 모양이 똑같아가지고 2를 가지고 이 짝으로 옮기면 똑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은 똑같은 거니까 비율을 구해보면은 예분의 얘만 처리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예분의 얘 다시 S1분의 S의 2를 구해보게 되면 S1이 1 더하기 루트 7분의 1 더하기 2 루트 7 분의 1이 있는 거고 이제 위에 루트 7 더하기 2 분의 2 이렇게 있는 거고 요렇게 분의 요렇게 처리하시면은 루트 7 더하기 2분의 2 1 더하기 2 루트 7 해서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7 빼기 2를 곱하는 거죠. 루트 7 깜짝이야.
루트 7 빼기 2를 가지고 곱한 다음에 식을 잘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남는 게 8 빼기 2 루트 7 남습니다. 8 빼기 2 루트 7. 그래서 답이 A가 A고 B가 A여서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하자 6이 답이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관찰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앞에 있는 문제들보다 확실히 괜찮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앞에는 계산이 너무 많았었고 이런 식으로 비율을 구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가계이등분선 이런 게 지금 주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 작은 놈의 넓이를 한 번에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넓이를 구하고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로 넓이를 또 구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넓이의 비를 구하는 게 문제였다 보니까 이 각각의 넓이를 이제 사인 세타를 구하려고 막 발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그냥 어차피 소거가 될 거고 공통부분은 사라지게 될 거니까 요 비율로 처리할 때는 그 넓이를 다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단답형 4번이었겠죠. 서술형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문제 남았고 여기 이제 찐 서술형이죠. 그 7점짜리 6점짜리 7 그쵸 6점 6점짜리 세 개였구나. 서술형 5번인데 이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서 이쪽으로 바로 갔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술형 5번, 6번은 난이도가 중이고 7번이 또 중상이긴 한데 7번도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앞에 네 문제가 많이 어렵고 5, 6, 7이 조금 쉬웠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우선 좌표 평면에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 B, C가 있었고 요 A, C는 B, C. 아까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죠. 요 A, C는 B, C가 주어지게 되면 요거는 뭐 이등변 삼각형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수직이등분선 를 잘 그린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 좌표들을 준 다음에 언제는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야 되고 언제는 그림을 막 그려야 되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때 세 개의 점이 만약에 X축이나 Y축 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림을 이쁘게 그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점의 좌표를 막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막 7,3, 8,-1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그림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를 구한 다음에 대충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좌표를 줬는데 좌표가 만약에 저런 거다. -2,0, 0,4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또 Y축이 있대. 이런 식으로 자꾸 축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거나 축 위에 있는 점들을 주게 됐어. 절편을 줬어. X절편, Y절편.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보는 게 나은 거고 이제 A가 -2,0 B가 0,4 AC는 BC. 그럼 C라는 건 지금 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이 되면서 이 AB를 쭉 한번 그려봤을 때, 연결해봤을 때 C라는 점은 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요렇게 생긴 이런 수직 이등분선 위에 올라가 있어주면 되겠다. 인 겁니다. 그럼 C는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어야 될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C가 이런 데 있으면은 이게 이등변이다 보니까 AC는 BC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림 나쁘지 않아요 지금? AC는 BC일 수밖에 없다. 아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다고 했었으니까 이제 무게중심 어떤 세모가 있었을 때 그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으려면은 X좌표를 가지고 다 더한 거를 3으로 나눈 게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X좌표가 0인 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무게중심이 X좌표가 0이 되려면은 3분의 X좌표의 합이 0이어야 돼. 그 얘기는 X좌표의 합이 0이어야 돼서 나머지 점 C라는 거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X좌표가 2가 될 때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2고 0이었다 보니까 연결했을 때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X좌표가 0이 되려면은 요 C의 X좌표가 2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좌표를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X좌표는 2인 거고 Y좌표를 구할 때 이용을 할게.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는 요 놈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상태에서 얘 2,B라고 한 다음에 이제 얘에서 얘까지의 거리와 얘에서 얘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를 봐도 답은 등장을 하는 거고 아니면 아까 봤던 그 한 변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나머지 변의 길이 다 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요 점의 좌표, 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요. 요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됩니다. 2.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태에서 한 변과 기울기, 전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쭉 끊었어. 쭉 끊어. 마이너스 1,2. 여기가 2,b.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데, 알려주고 있는 변의 길이는 아까는 빗변이었던 거고, 지금은 요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x좌표 차이가 3이 될 거니까. 그래서 밑변이 3인 거고, 기울기가 2분의 1이었으니까 높이는 2분의 1, 2분의 3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길이가 2분의 3이어서 얘가 2니까 밑으로 2분의 3만큼 가서 이제 b의 좌표는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b는 2분의 1이 된다. 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a는 2였고 b는 2분의 1이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서술형이다 보니까 서술할 때 조금 애매할 수 있죠. 그럼 그냥 아까 처음에 이놈의 x좌표 구할 때까지는 이제 무게중심의 x좌표가 0이었다 보니까 무게중심의 x좌표가 0이니까 이놈의 x좌표가 2여야 된다 라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쓰기 애매하면은 이 길이는 이 길이다 라고 하게 되면 b값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서술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 다음 서술형 6번 갑시다. 오케이, 4차 방정식. 시험 범위는 고차 방정식부터였는데, 고차 방정식 문제가 다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쉬운 문제들로 나왔다가 요것만 난이도가 약간, 이것도 뭐 높진 않다. 그래서 보면은 4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A라고 하는데, 4차 방정식이 보기차식으로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헷갈리니까 잠깐 치환 좀 해서 이제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해보면은 라지 x의 제곱 빼기 2a-2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8은 0이라는 식이 될 건데, 이거 뒤에 있는 a제곱 빼기 2a 빼기 8은 딱 봐도 인수분해가 돼서 인수분해를 해보니 a 빼기 4에 a 더하기 2가 된다. 그거 딱 보니까 여기 앞에 더하기가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에다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둘을 더하면은 요 2a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a 더하기 2인 거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더했더니 마이너스 2a 더하기 2가 나오더라.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인수분해를 다시 해보면은 이게 라지 x 마이너스 a 빼기 4 라지 x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0이 되면서 이제 라지 x라는 게 결국 요거랑 요게 등장을 한다는 거. 라지 x는 a 빼기 4 또는 a 더하기 2가 나오더라. 라지 x라는 게 이제 스몰 x의 제곱이었으니까 바꿔놓으시면은 a 빼기 4랑 a 더하기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알 텐데, 이거 올림푸스에 있는 문제예요. 올림푸스의 고차 방정식의 그 고난도의 1번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6이 없었는데 6만 추가했나? 여튼 뭐 그런 식인데, 해석이 만약에 잘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a 값에 따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fa인 거니까 a에다가 f-4를 구하라고 하면은 마이너스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야. 그럼 a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봤을 때 a가 마이너스 4래. 그럼 집어넣으시면은 x제곱은 마이너스 4 넣었을 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럼 x제곱은 마이너스 8 x제곱은 마이너스 2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f의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면은 뭐 실근의 개수는 없겠죠. 느낌이 안 오면 한 개 더.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은 x제곱은 마이너스 6이랑 0이 등장을 할 건데, x제곱은 마이너스 6, 이거 허근 두 개 두고요. x제곱이 0이면은 0으로 중근을 갖게 되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얘 때문에 한 개가 되겠다. 그다음 a에 0을 집어넣으시면은 x제곱은 마이너스 4, x제곱은 2가 될 거여서 여기서 허근 두 개, 실근 두 개,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뜰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제 f에 2를 대입하면은, 안 할게요, 이제.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4니까 실근 2개. 4 대입하면은 0, 6이니까 0에서 실근 1개, 여기서 실근 2개. a가 6이면은 양수니까 실근 2개, 실근 2개가 되면서, 자, 앞에 있는 것부터 값을 쭉 써보게 되면은, 요게 0개, 1개, 2개, 2개, 3개, 4개가 되면서 0, 1, 2, 2, 3, 4를 다 더하시면은 12가 답이 됩니다. 12. 이런 문제였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세점 0,n, 4,0.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축 위에 있는 점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림 좀 그려보자. 그림 좀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좋습니다. 물론 큰 상관은 없는데 0,n이 어딨나 보면 0,n 여기 있다가 봅시다. 4,0 여기 있다고 봅시다. C가 4,0, 그다음 A가 0,n, 그다음 B라는 거는 n,2n인 거니까 뭐 요쪽에 있다고 볼게요. n,2n. 요쪽? B라는 점이 n,2n. 요런 세모가 그쵸? 삼각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세모가 생겨 있게 될 거고, 물론 지금 n을 가지고 4보다 오른쪽에 그리긴 했지만 이 n이 1, 2, 3인 경우에는 뭐 얘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n은 음수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자연수라는 말이 있었는데 쭉 한번 찾아보고 있었는데 n이 자연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왼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고, 여튼 뭐 이제 이런 그림이 있다 라고 본 다음에, 오케이, 1번에 두 점 A, B를 지나는 A랑 B, 얘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 뭐 구해주면 되겠죠, 그냥.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게 되면 요거는 A, B 얘구나.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은 기울기가 x좌표가 n 증가할 때 y좌표가 n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기울기는 1이 될 거고 y는 x 더하기 n 이렇게 직선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번에 점 C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와 선분 AB의 길이를 각각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 얘랑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본 다음에 뭐 넓이를 구하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C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한번 구해보게 되면은 그거를 D라고 할게요. 그냥 거리 구해보면은 D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 요게 방정식으로 바꾸면 x 빼기 y 더하기 n은 0이 될 거니까 루트 2분의 4,0n 4,0 집어넣으면 절대값 4 더하기 n 만큼의 높이가 될 거고, 밑변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 구해보면은 x좌표 n, y좌표 n 차이 나는 거니까 루트 2n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루트 2n.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2n 제곱의 절대값 씌운 거니까 루트 2, 실수할 뻔했어요. 루트 2의 절대값 n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n이 음수일 수도 있어. 요 길이 구하게 되면은 이제 루트에 2n 제곱 들어가 있는 건데 n이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가능하다 보니까 루트 2 곱하기 절대값 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고, 3번에 이제 위의 결과를 이용해서 넓이가 6 이하가 되게 하자. 넓이를 구하려면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거여서 밑변 어디 갔어요? 아까 요거 루트 2n 루트 2 절대값 n 곱하기 높이 루트 2분의 절대값 4 더하기 n, 이 6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고, 요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답을 못 내는 사람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절대값을 잘 씌우고 있는데,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아까 내가 처음 했던 것처럼 얘를 루트 2n으로 그냥 적어버리게 되는 거야. 루트 2n으로 적게 되면은 이게 무조건 n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n도 사실 가능한 거거든. n이 음수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얘를 루트 2n으로 쓰게 되면은 답을 낼 수가 없는 거고, 루트 2의 절대값 n으로 써줬어야 됐다. 이 식을 조금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고, 좌변에 남는 게 루트 n 곱하기 루트 4 더하기 n인데,
이 루트 n 곱하기 루트 4 더하기 n은 루트를, 아니죠. 절대값이죠. 절대값 n 곱하기 절대값 4 더하기 n은 절대값을 합쳐서 곱할 수가 있겠죠. n제곱 더하기 4n 만큼이라고 쓸 수가 있고, 요 2분의 1을 이쪽으로 넘기면은 얘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으로 바뀌게 되고, 요 부등식을 풀라고 하면은 얘가 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x가 마이너스 12부터 12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풀면 되고, 요거는 연립부등식인 거니까 얘랑 얘랑을 연립해주면 되고, 그 왼쪽에 있는 부등식을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부등식은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얘는 x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0이라는 거는 x축보다 항상 위에 떠 있는 거니까 이 부등식은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y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0이라는 그래프는 이 꼭지점이 요거잖아요. 꼭지점의 y좌표가 8이다 보니까 얘는 x축보다 항상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모든 실수도 아닌 거고 얘는 정수야. 그럼 당연히 모든 정수 n에 대해서도 이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립부등식이라는 거는 이 왼쪽에 있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와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해의 공통 부분을 구하자고 하는 건데, 이 왼쪽에 있는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의 해만 고려해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요 n제곱 더하기 4n 빼기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이제 n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6부터 2까지가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n을 구해보면은 n값은 결국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면서 이제 모든 정수 n값의 합을 구해보게 되면은 틀리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잘 나오고 있겠죠? 이쪽까지가? 그래서 모든 정수 n값의 합을 구하는 게 요걸 다 더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얘랑 얘, 그러니까 a, b의 길이가 존재하려면은 여기 n이 0이면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길이가 존재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절대값 n이 0일 수가 없어서 0인 건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게 얘인 건데, 이 n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4라고 하게 되면은 n 값이 마이너스 4면은 이 c가 직선 위에 올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0이 돼버려. 그래서 마이너스 4인 거를 또 제외를 잘 시켜줘야 돼서 이만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를 더해서 이게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 더해주면은 답이 마이너스 14가 등장을 하게 될 거다. 오케이.